이 영상은 추후에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카톡방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올려줄게요. 이 지금 제가 채팅방에 올려줬는데 이걸로 채팅방 입장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로 공지를 할 거고 아무래도 주로 신입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이나 답변을 여기서 할 거고요. 채팅방은 아무래도 그 낮 시간대만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평일 낮 시간대만 질문을 주시고 아무래도 채팅방을 막 밤새 아니면 주말에 막 하면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지켜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3월 2일 오늘 입학을 환영하고요. 첫날 오늘 수업 듣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수업 이렇게 듣게 됐는데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 과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화면 보이나요? 네, 화면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를 이렇게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사이버 캠퍼스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수업 인원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수업 운영 기조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네, 강의 계획서를 보는 걸로 할게요.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수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진로설계 수업, 진로설계 이전 구 명칭은 진로설계 1이었어요. 그래서 진로설계를 하면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아무래도 비대면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과제 부여가 될 거니까 사이버 캠퍼스 잘 확인하는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주차별로 그 교수님께서 각 전공이나 학과 소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공지될 내용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차별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강의 개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말 시험이 한 번 있고요. 기말 시험은 진행될 거니까 꼭 참고 알고 계세요. 시험이 있어야 아무래도 평가가 나가기 때문에 시험 꼭 진행을 한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중요한 거는 과제도 잘 수행을 하셔야 되고 출석도 잘 진행을 하셔야 돼요. 출석도 잘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성실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세요. 방위 관리를 가면 오늘 줌을 다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되니까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이런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안 하면 출석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이런 링크나 이런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유 게시판 통해서 아니면 뭐 1대1 문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뭐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문의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할게요. 제가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그때 신입생 행정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다시 안내를 할게요. 신입생이니까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입생으로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과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학부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
꼭 알아야 될 사항, 알면 이득이 되는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학부 공지사항을 통해서 꼭 자주 확인을 하세요. 그쵸? 학번 아이디 찾기 아직 못 찾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 학번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을 여기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대체로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매일 공지가 올라와요. 막 24일 날은 많이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할 만한 걸 골라서 그 게시물을 읽어도 되고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불이익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서 들어갈 건데 포털 충남대 와이파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왔을 수도 있는데 충남대에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으로 인해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요. 뭐 요즘 학생들 뭐 한 달에 100기가씩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무제한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플러스 내가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노트북, 맥북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그다음 iOS 사용자들 어떻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와이파이 속도가 꽤 빨라요. 제가 이런 150에서 200mbps 정도 제공이 되니까 일반 기존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보다 빠를 거예요. 무선 인터넷이. 그러니까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꼭 활용하시면 되고요. 대체로 노트북을 다 구매를 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태블릿 PC, 와이파이만 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면 꼭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니까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 꼭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충남대 공식 모바일 앱이라고 해서 충남대 앱을 꼭 깔아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땐 충남대 앱이 있으니까 앱을 꼭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 학번 아까 제가 알려주었다시피 학번을 꼭 알아내서 그렇게 로그인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피스 365라고 해가지고 충남대에서는 오피스 365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웹에서 쓰는 클라우드 방식의 오피스를 꼭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워드도 쓰고 할 거예요. 엑셀 파일도 쓰고 그걸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쓰려면 오피스 정품이 있어야겠죠. 정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피스 가입하세요. 되게 좋아요. 그 다음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쓸 수 있어요. 옛날엔 G Suite라고 해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아이디를 충남대 용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가입해서 하세요. 이거는 하려면 통합정보 시스템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매뉴얼 잘 봐서 꼭 활용하길 바래요. 네, 정보통신본부 하나 더 들어갈게요. 화면 잘 보이죠? 공유된 화면. 듣고 있어. 5시 수업이잖아. 잘 보이죠? 윤서연 학생 제가 음소할게요. 개인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볼게요. 네, 충남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다 제공하고요. 백신, V3, 알약, 한글, 아래 한글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 PC 설치용도 줘요. 그 다음 SPSS, 알틀즈 통합팩 정품용이에요. 그다음 윈도우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걸 다운받아서 본인 프리도스 노트북이나 본인 컴퓨터의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사용하길 바래요. 비정품 쓰는 것보다 정품 여러분들 등록금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잘 다운받아가지고 정품을 사용하길 바래요. 알겠죠? 이거는 학내 IP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꼭 아시고 학내 IP에서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어요? 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미리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오리엔테이션 때는 꼭 다른 것도 알려줄 거예요. 궁금한 점 있나요? 채팅으로 궁금한 점 질문 받고 할게요.
아직 채팅 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오픈 채팅 링크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올려놨어요. 첫 주 같은 경우는 출석 인정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2022학년도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는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과제 같은 거 잘 수행하시고 뭐 출석 잘 들어오시고 뭐 성실하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한 학기 잘 지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선생님한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 하시죠. 그냥 이 마이크 이거랑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시면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화면 공유된 걸로 학사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준일은 2월 14일 저희 행정 오리엔테이션 진행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학칙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학칙에 따라서 추후에 일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통합정보 시스템이나 학교 포털 같은 거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영문과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이 130학점을 이수를 하시고 졸업 논문이나 혹은 800점 이상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 800점 이상을 취득을 하시면 논문은 별도로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능하시면 이제 토익 점수를 취득을 하시고, 이게 어려우시면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어 면제형, 이게 지금 대학 영어로 바뀌었거든요. 2022 학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 영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은 토익 800점 이상이면 면제가 됩니다. 단, 이 면제용 토익 성적표와 졸업용 토익 성적표는 서로 다른 성적표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토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ETS에서 주관하는 정규 토익으로도 가능하지만 언어교육원에서 주관을 하는 모의 토익으로도 점수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미리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보통 제출 기한 같은 경우에는 영문과 홈페이지에 제가 공지를 하는데 2월에 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까지 토익 성적표랑 졸업 논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논문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2월 초까지 완성된 논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8월 졸업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학점은 총 130학점이에요. 130학점. 이건 단일 전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양은 최소 36학점 이상, 그리고 최대 42학점까지만 수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양 44학점을 들었다. 그럼 42까지만 교양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2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 기초 교양으로 대학영어 4학점, 이게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각각 2학점씩 총 4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되고, 이게 토익 8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익 800점을 제출을 하시고
대학영어 대신에 다른 과목, 다른 교양 과목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 글쓰기 2학점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취업과 창업 각각 1학점씩 총 2학점을 들으셔야 되고요. 이게 예전에는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가 진로 설계 1, 취업과 창업이 진로 설계 2 이렇게 과목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2022학번부터는 이렇게 과목명이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졸업 요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20학번 선배, 2021학번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2022학번의 졸업 요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2022학번 학생들은 2022학번의 졸업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 유학생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영어는 면제고요. 대학영어가 아닌 한국어 쓰기 1, 2 각각 3학점씩 총 6학점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교양 말씀드릴게요. 핵심 교양은 각 영역별로 한 과목씩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창의융합에서 하나, 글로벌에서 하나, 자기관리에서 하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의사소통에서 2개, 자기관리에서 하나 들으시면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역별로 하나씩 들으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성의 영미 명작 읽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영문과에서 개설한 과목이기 때문에 영문과 학생들은 수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은 최소 36학점 이상, 최대 42학점까지만 수강이 가능해요. 42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졸업학점이 13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문학 관련 교과목 8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기초글쓰기가 2학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6학점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교양 과목을 좀 많이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랑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핵심 교양 교과목을 각각 들으면 15학점을 더 이수를 해야 되는데 두 개의 분야가 공통되는 부분, 그러니까 핵심 교양이면서도 인문학 관련 교과목인 교양 과목을 들으시면 본인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조금 더 많이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교과목은 아래에 제가 표시를 해 두었고요. 한국의 역사, 세계의 문화유산, 언어 커뮤니케이션, 처음 만나는 역사, 기초 독일어, 프랑스 문화 테마 기행 등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과 앞에 핵심 교양이랑 이제 공통 핵심 교양이면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인 것들로 들으시면 더 많은 교양 선택권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과별로 개설이 된 전문 기초 교양인데요. 이건 학수번호 5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영미문화 읽기 주제별이라는 과목이에요. 이 전문 기초 교양도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지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교과목도 한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옆에 컴퓨터 과학적 사고, 컴퓨터 입문, 정보보호 입문과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기초 등등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 한 과목만 들으시면 돼요. 3학점이기 때문에 한 과목만 들으시면 되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2학번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 중에서 하나를 들으셔야 되고요. 과거의 선배들이 우리는 영어 발음 실습이나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을 들으면 소프트웨어가 면제가 됐다. 너네도 그렇게 해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2022학번은 2022학번의 교육과정 연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교과목은 위에 나와 있는 교양 교과목 중에서 수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전공, 이거 단일 전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공은 일단 78학점 이상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 기초 16학점, 그 다음에 전공 핵심이나 전공 심화로 62학점에서 총 78학점을 들으시면 되고 나는 영문과도 전공을 할 거지만 나중에 뭐 문헌정보학과나 무역학과나 경영학과나 복수 전공을 할 거다라고 하면 영어영문학과의 전공은 전공 기초를 포함해서 39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되고 복수 전공은 해당 학과의 전공을 39학점 이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해당 학과에서 전공을 얼마큼 이수해야 되는지 여부는 학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하시는
학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 기초 교과목명은 이렇게 영국문학에 의해 미국문학에 의해 영작문, 영어 회화 1, 그다음에 영어학 개론, 영문법 이렇게 총 6개 과목이고요. 16학점입니다. 전공 핵심이랑 전공 심화는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보면 구분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공 핵심이나 심화나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전공 핵심과 심화를 합쳐서 총 39학점을 들으시면 되는, 총 23학점을 들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각 얼마씩 채워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래설계 상담은 학점은 없어요. 페일 패스로 주어지는데 5번을 무조건 교수님들과 상담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1, 2, 3, 4, 5 순서대로 이제 들어야 되는 줄 알고 학생들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순서는 상관이 없고 뭐 4, 3, 1, 5,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거는 열리는 학기를 잘 확인을 하셔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설계 상담 이수 요령이랑 입력 매뉴얼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가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두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일반 선택은 우리과 전공도 아니고 복수 전공 과목도 아닌데 내가 뭐 다른 학과의 전공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학교에서 주관하는 백마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나갔다 오고 싶다. 아니면 뭐 교환학생으로 해외 대학에 갔다 오고 싶다. 이렇게 갔다 와서 전공 이런 경우에 이 일반 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일반 선택은 필수로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선택을 예를 들어서 16을 16을 채우도록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교양을 42를 듣고 그 나머지를 그냥 영문과 전공으로만 다 채우셔도 돼요. 그래서 합이 130이 된다. 그러면 일반 선택이 0이어도 졸업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은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건 아니나 내가 다른 과의 전공을 듣고 싶거나 혹은 교육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백마 인턴십이나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 학점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할 때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안 채운다고 졸업을 못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전공 필수, 교양 필수, 그 다음에 전공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 합이 130이 되면 졸업 요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휴학이랑 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 가능하고요. 매년 2월이랑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2월이랑 8월이 아닌 때에는 반드시 종합민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한번 휴학을 신청을 하면 1년이에요. 근데 1년 지나고 자동으로 이제 복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복학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복학 신청, 수강 신청을 하셨더라도 1년이 지나서 복학 신청을 안 하시거나 한 학기가 지나서 내가 복학을 하려고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이 안 돼요. 수강 신청을 했어도 일단 복학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신 이후에 복학을 하실 계획이 있으면 복학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백마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이제 협정이 맺어져 있는 외부 기관으로 가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한 학기 학기제로 갔다 오거나 방학 때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갔다 오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백마 인턴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적 평가 및 경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직전 학기 성적이 3.75 이상이면 원래 한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18학점인데 직전 학기 성적이 3.75 이상일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해요. 전공으로 따지면 이제 7과목까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적 경고를 받으실 때에는 학업 증진 계획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학과장님이랑도 상담을 해야 되니까 뭐
성적 경고 받지 않도록 출석 일수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최소 출석 일수라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수구분 정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경영학부의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서 경영학부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경영학부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 경영학부 수업을 들었던 거를 일반 선택에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 기초나 복수 전공 핵심, 복수 전공 심화로 이수 구분, 소속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과목의 소속을. 그래서 이거는 매 학기 초에 학과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 오셔서 뭐 이수구분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은 초과되면 일선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버리는 학점이 되는 거니까 교양은 최대 42학점까지만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해외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어학연수랑 해외 인턴십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국제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협정이 맺어져 있는 외국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외국 대학의 학생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학점을 인정받으시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뭐 전공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선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니까 나중에 자세한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시고 나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휴가 신청서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병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학생휴가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교수님께 먼저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결석 예정일, 예를 들어서 내일 수업인데 오늘 코로나 뭐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수업은 못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휴가 규정 일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본인의 시간표 출력을 하시고요. 학생 휴가 신청서에 교과목 번호, 학수 번호라고 하죠. 이거랑 교과목명, 교수님, 수업 기간, 시간. 그러니까 수업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수업 기간이랑 시간은 반드시 요일하고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서랑 아까 전에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간표, 그 다음에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업을 못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진단서, 그다음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 주도록 학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결 같은 경우에는 신체검사 통지서, 그러니까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군대 가기 전에 신검을 받으러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서류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엄마와 나의 관계도 증명해야 되지만 엄마와 외할머니와의 관계도 증명을 해야지 내가 외할머니의 손녀라는 거, 손자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청첩장이나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학과 홈페이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랑 10월 초 대부분 이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받아요. 수요조사를 받고 그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개설을 하고 폐강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뭐 꼭 듣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열어주세요. 이거는 안 되고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일정 인원 이상이 되었을 때 계절학기로 개설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내 타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과목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계절학기 때 뭐 6학점을 들으면서 나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로 학점 교류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대학 수학 공지사항이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보시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지금 신청이 가능한 학교, 그 다음에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저희 쪽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전공 핵심이나 전공 심화로만 인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공 기초 과목이었던 뭐 영문법, 영어학 개론, 영국문학의 이해, 미국문학의 이해, 그다음에 영장문 원, 영어 회화원 이거는 무조건 충남대학교에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타 대학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본부에서 반드시 선발이 먼저 이루어져요. 국제교류본부 프로그램은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에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환학생, 방문학생, 그리고 방학 단기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학생은 그 학교나 지역마다 선발하는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미국권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선발이 완료가 되고요. 그 외에 아시아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선발을 진행을 해서 선발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해에 가는 거예요. 3월에 선발이 되면 9월에, 2월에 선발이 되면, 3월에 선발이 되면 9월에, 10월에 선발이 되면 내년 3월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개별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일반 선택 1학점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건 3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수강 신청 1학점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수강 신청 자체도 불가하거나 수강 신청을 하더라도 F학점을 받으니까 30시간 이상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신청을 하시겠지만 사실 하시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나노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간학과랑 나노 학위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 과정이면 이걸 6학점을 들었다라고 그냥 나중에 학위증에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 과정 6학점 이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아직은 뭐 정확하게 한 번도 진행을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예시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잠시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선생님, 이거 채팅 잠깐만 나 이거 화면 공유 취소한 것 같은데 네? 공유 중지를 안 했구나. 네, 일단 다른 학번 졸업 요건? 어디에 나오지? 학교 홈페이지? 다른 학번이요? 다른 학번. 그러니까 이 학번 말고? 그건 뭐 개별 문의해야죠. 설마 다른 거. 그 19학 지금 연빈 학생은 19학번이잖아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또 근데 졸업 요건 같은 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학사 규정에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PPT는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올려볼게요. 핵심 교양이면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의 교집합. 잠시만요. 원래는 그러니까 교양 필수 과목이 공통 기초 교양 8학점, 핵심 교양 9학점, 그다음에 인문학 관련 교과목 6학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화면 공유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공통 기초 교양 8학점. 근데 여기서 대학 영어 4학점은 토익 800점 이상인 경우인 학생들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토익 800점을 내시면 면제가 되니까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초 글쓰기 2학점. 이 기초 글쓰기가
인문학 관련 교과목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초글쓰기 2학점, 그 다음에 진로설계,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취업과 창업 각각 1학점씩 해서 총 공통기초교양은 8학점을 이수를 하시고 핵심 교양은 9학점, 그 다음에 인문학 관련 교과목은 아까 기초글쓰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초글쓰기 2학점을 제외한 6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들을 핵심 교양에서 3과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인문학 관련 교과목을 2과목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9학점, 6학점이니까 총 15학점을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면서도 핵심 교양이 교과목을 들으면 인문학 관련 교과목 6학점은 이미 이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핵심 교양에 대한 6학점도 이수가 된 거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을 들으시면 앞으로 학생이 듣게 될 교양 과목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교양을 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이 부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졸업 요건이랑 대학 영어 면제를 받으려면 토익 성적표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토익을 2번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토익으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규 토익은 한 번만 보고 모의 토익을 한 번만 보시던지 해서 각각 따로따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이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조교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선생님께서 다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꺼도 돼요? 네, 꺼드렸어요. 자, 이거 왜 안 꺼져요? ESC. 여기 숨쉬고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잘 들리실까요? 네네. 영어영문학과 조교 박준범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영어영문학과에서 마이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을 보고 말하게 되는데, 네, 너무 밝게 나오나요? 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제 장학이랑 연구 쪽 담당해드리고 있고요. 학생분들 취업 관련 문의도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원래 길게 안 하는 편인데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잠시만요. USB를 켜서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빨리 끝내주시긴 했는데 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파일이 떠야 보내드릴 수 있을 텐데 잠시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지금 컴퓨터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일을 띄워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원래는 저걸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떠가지고 창이 조금 창을 띄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학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떴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창 보시면 위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장학 관련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내장학생 선발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2022학년도 1학기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2022학년도 1학기 이제 할 때 지금 신입생분들은 이미 학생과에서 했을 거고
장학 관련 문의 주신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만 안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목적은 저희 뭐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등록금 부담 경감인 거고요. 뭐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전학기 15학점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직전학기 교환학생 하셨거나 당해학기 졸업학기 하시면 12학점만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5학점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2학점은 국가장학금 기준이 12학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아, 삐지 마. 예쁠까? 여기가? 삐지 말라고. 나도 아직 안 뽑았어. 잠시만요. 아, 네. 그 이제 네네 이제 12학점은 국가장학금 기준이 12학점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은 12학점만 하셔서 받으실 수 있지만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15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도 어차피 홈페이지에 다 올릴 거라 보실 수 있는데 성적장학금, 성적우수랑 격려 참고해 주시면 되고 평점 평점은 당연히 2 이상 받으셔야 되고 영어영문학과는 성적우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점 한 3에서 4 정도 되셔야 돼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어 성적우수 이제 보통 토익 장학금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토익 900 이상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2월 말 혹은 이제 8월 말에 선발을 하는데 2월 초에서 중순, 8월 초에서 중순에 하는데 그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개강하시고 주셔도 돼요. 3분의 1선 이산해서 주시면 되고 외국인 학생분 여기 좀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 학생분들도 있어요. 자금 드리는 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 국가장학금 및 백마국지장 기준은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8일9강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국장도 역시 8구간까지 그리고 재학 연한 내 8회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요거만 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학자금 이중 지원 방지라는 게 있는데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내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어 이제 토익 장학금도 받고 싶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금 규모 이외로는 드릴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 받으시는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지만 더 많은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외국어 성적 우수가 약 129만 원 정도 되고 교내 경려가 37만 원인데 둘 다 받으실 수는 없고 외국어 경려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좀 빨리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보이실까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 관련해서 진로 관련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뭐 충남대학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비전이 이런 거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취업 현황표 보실 수 있고 프로그램 지원 어떤 거 있는지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고 로드맵은 본인이 세우시면 돼요. 이제 지금 1학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1학년은 진로 탐색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이 영어영문학과에 오시게 됐지만 영어를 꼭 써야 되는 직업인지 본인 하고 싶은 게 혹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들이 꼭 대면으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코로나 어떤 그런 걸 물론 좋은 이유는 아니지만 비대면으로도 이제 프로그램 진행이 되고 한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학교 혹은 인재개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안내가 나와 있고 저희 학과에서도 뭐 취업 특강, 졸업자 특강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공기업, 사기업 막나하고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뭐 취업 특강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시험 보시는 거에 대한 금액 지원인 것도 있고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직무 검사, MBTI 요즘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무 검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 다 프로그램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는 그 정보 관련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건 다 홈페이지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장학이랑 취업 그리고 이제 졸업은 아니고 학생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지금은 아마 없으시지 싶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좀 장학은 기간이 아니고 학생 업무도 뭐 지금은 잘 모르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연락 오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GP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드릴 건데 학생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멘토 저희 조교가 3명이잖아요. 멘토 지정하셔서 이제 뭐 상담 받거나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고 해볼 만할 것 같다 하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학생 그리고 장학 그리고 이제 취업 3가지 이제 주로 맡고 있는 영어영문학과 쪽의 박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학생분들 나가시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이는 이거 먹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종료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보셨던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좀 긴 시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퇴실하셔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